향후 현대차의 사례와 같이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 로봇을 직접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들, 로봇에 필요한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을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로봇 산업 관련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통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시해드리는 레슨몬 베사부의 뉴스 리포트 레베뉴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일리의 법칙을 통해 투자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리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하일리의 법칙은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큰 재해,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법칙의 핵심 내용은 큰 재해의 발생을 추적하면 사소한 사고들이 그 전에 미리 다수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슴 아픈 대형 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1994년 서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8년 IMF 사고, 1999년 시랜드 화재 등 재난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대참사가 발생한 후 정부는 본격적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2005년 양양 산불, 2007년 허베이오 기름 유출, 2013년 삼성전자 불화수소 누출,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은 법과 제도와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법과 제도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치관, 안전의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투자에서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투자의 큰 성공에는 분명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한 전조현상이 존재합니다. 투자 방법론 습득과 투자 마인드의 성장이 함께 수반되어야 투자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것과 동일한 노력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자신만의 가치관과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투자에 대한 해안을 얻기 위해서는 3번 깡통을 차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고 견뎌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목표에 맞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 방법을 실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버텨야 하는데요. 주식의 횡보는 길고 지루하지만 상승은 짧고 강력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더라도 땀 흘리는 고통과 성장하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손쉽게 얻는 것은 손쉽게 잃기 마련입니다. 머지않아 자신이 가져갈 몫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호 석유화학 3세 경영 준비 중 박창구 신사업 힘실어 라는 뉴스인데요. 금호 석유화학이 2011년 거뒀던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주력 소재인 MB 라텍스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 부문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점이 주요 근거인데요. 박준건 부사장이 영업본부장 자리에 오른 뒤 신사업에서도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향후 3세 경영 체제를 만드는데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지난해 상업화에 성공한 전기차 배터리용 탄소 나노튜브를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 양극재의 도전제로 배터리의 전도도를 높여 효율을 증대시킵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탄소 나노튜브 연간 생산 능력 120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 성장에 발맞춰 관련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미래 시나리오 및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생장갑,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공급의 스퀴즈로 인한 놀라운 실적 성장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으며 이후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2분기, 3분기에도 엄청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주가에는 미반영되었습니다. 호실적으로 전망되는데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실적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특수로 실적이 좋았지만 2023년 그 이후까지 드라마틱한 성장이 지속될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금호석유는 그저 재미없는 석유화학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금호석유의 미래 현금 흐름은 1조 2천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금호석유는 호황기를 겪으며 벌어들인 돈으로 가만히 있을까요? 많은 현금은 2차 전지, 수소, 탄소 중립 등의 신사업에 진출하고 M&A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주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 것입니다. 재미없는 주식이 신사업을 통해 성장주로 탈바꿈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비슷한 사례로 고려아연은 본 사업 외에 2차 전지 소재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재미없지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보신다면 성장주로 탈바꿈을 준비하는 기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디자인 미술관 손잡은 현대차, 로봇 기술 만난 예술을 선보인다 입니다. 현대차가 독일에 위치한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과 2023년까지 3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업은 로봇 기술을 접목해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어가는 브랜드의 미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는 판단 아래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전시 헬로 로봇, 인간과 기계, 그리고 디자인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일상에 어떻게 진입하는지, 로봇의 디자인이 바뀌면서 변화하는 역할에 대해 보여주고 현대차의 로보틱스 제품이 전시되어 미래 모빌리티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현대차의 고객경험 본부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적 디자인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 보여주고 글로벌 고객에게 현대차가 추구하는 미래 모빌리티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관장은 현대차와의 협업은 지속 가능성, 디지털화, 다양성과 같은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미래 시나리오 및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로봇공학 전문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례처럼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은 앞서 자동차 제조사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할 것, 미래의 자동차의 50%, 개인용 비행체 30%, 로봇 20%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봇은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활용되어 제조업, 서비스업, 모빌리티, 군사 목적 등 여러 산업 속에서 인간의 힘을 대체 및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현대차의 사례와 같이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 로봇을 직접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들, 로봇에 필요한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을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로봇 산업 관련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T-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공부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를 가려내는 것이 투자로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용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